것을, 물론 임대차 시축을 시켰죠. 남은 것을 시장에 팔아서 남은 이거를 공사비를 충당하고, 나중에 남은 이익은 비례율로 또 이렇게 배분을 받는 거예요. 비례율로. 간단히 생각하면 뭐냐 그러면, 세 사람이 딱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빌라 세 사람 1층 101호 103호 사람이 이거를 헐고 5층짜리 빌라를 줘서 사업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A, B, C 세 사람이 이제 같이 우리 빌라 헐고 5층짜리 5개 빌라를 줘서 하나씩 가져가고 2개는 팔아서 건축이 충당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101호, 102호, 103호 동일하게 평가금이, 그러니까 내 자산 가치가 동일하다면은 남은 이익을 동일하게 나중에 두 세대 팔아서 나눠 가지겠죠. 이게 권리가 총액이에요. 근데 101호, 201호, 301호는 또 층도 다르고, 근데 종전자산 차이를 설명하려고 말씀드립니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 평가를 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각기 이치도 다르고 건물의 이용도 다르다 보니까 평가해서 우리 종전자산 총액을 하는데 결국은 이 사업의 성격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 우리 빌라 3개를 흔들고 결국은 이 2개 시장에 팔아서 충당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개를 얼마 정도 잘 팔는가 하고 5개 빌라를 새로 짓는 건 공사비가 제일 핵심이에요. 남은 이익을 나중에 어떻게 나눠 가는가가 결국은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해가지고 그 비율대로 서로 이제 나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이제 시세가 5천만 원인데 우리 전체적으로 평가를 낮게 있냐 높게 있냐 그런 사실상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여러분 이제 재개발 좀 이해를 하신 분들은 종전자산 평가 금액 우리 500명의 전 조합원들을 전체적으로 총액을 올리냐 내리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리면은 비례율이 떨어지고 내리면은 비례율이 올라가서 결국은 권리가가 동일하거든요.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 총 매출 있잖아요. 총 매출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일반 이제 매출이 아파트 파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이 다른 것도 매출이에요. 그다음에 일반 분양, 그다음에 임대주택 시켜야 되겠죠. 임대주택도 잘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상가도 이제 팔아서 그게 매출이야. 총 우리 사업을 한 이 매출이고, 나머지 사업비 있잖아요. 제일 큰 게 공사비.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 조합이 쭉 오면서 여러 업체들, 용역업체들 이런 비용들 그걸 뺀 게 남은 이익이에요. 그게 우리 전체 조합원들의 권리가 총액이 권리가. 비례율이 반영도 권리가. 매출이 예를 들어 1,000억이었어요. 예를 들어 1,000억이었는데 공사비하고 사업비 뺐더니 700억이에요. 나머지 300억이 우리 전체 조합원들의 권리가니까요. 300억을 나눠 갔는데 어떻게 나눠 갔냐면 전체 우리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해가지고 그걸 분모로 잡고 각기 해당 주택의 평가 금액이 비율대로 권리가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권리가예요. 그래서 아까 세 사람이 동업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나는 안 하겠다. 사업 안 하겠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청산자가 돼요. 사업시행인가 갖고 나서 120일 내에 분양시청을 갔는데 이제 조합의 나의 사업 자체가 나는 현금 받고 이 조명하니까 분양시청 안 하는 사람들 나중에 분양시청을 했는데 처리한 사람들 기간 내에 그 다음에 분양시청 했는데 나중에 조합원들 분양계약을 하는데 분양계약을 안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청산자인데 청산자는 또 이제 청산자를 또 감정을 해가지고 또 내보내줘야 돼요. 관리청은 인간은 90일 이내에 청산자 청산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면 또 지연 이자까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종전자산의 금액을 시세대로 최대한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청산자들한테 굉장히 이익을 우리가 남은 이 이익을 한마디로 우리 사업의 비용이 있고요. 거의 이게 흘러가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종전자산 분과금액은 일단 우리 평가사업도 요즘에는 낮게 해서 막 요걸 먹다 보니까 적정 아까 수학적 인가의 인전에 신경생각을 평가해주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사업의 한 역할은 균형이 아까 이제 역 주변 안쪽의 주택 도로도 4m 쯤이면 6m 쯤 아니면 올라오고 여기 경사점 있잖아요. 경사지 그런 균형들. 그 다음에 또 하나 균형은 뭐냐면 단독주택하고 빌라들 있잖아요. 빌라들하고 지분당 균형을 당하죠. 지분당 균형을 잘 못 맞추면 나중에 이 위험간의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 얘기할 때도 이 종전산 평가는 이 재개발은 늘 다세대가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중부층에서 평가법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되면은 우리 조합하고 긴밀하게 좀 얘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종전산 평가 금액을 그냥 지들에 다 알아서 하겠지 한 것도 나중에 이제 평가사의 평가에 버려버리면은 절대 수정이 안 돼요. 절대. 예를 들어서 평가를 받아온 이제 우리 수혜자가 여기 평가 잘못됐어 이거 다시 해줘.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을 잘못 받다든가 면적이 90인데 85로 받다든가 그런 거 수준이 가능한데 가격에 대해서는 절대 이 평가사들이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소유지가 있을 때 같이 평가사들의 같이 그렇죠 이제 토지는 굳이 글을 안 했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평가할 때 제가 평가할 때 그렇습니다. 조합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지위에서 이제 우리 이 구역에 하고 나눠서 건물을 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 세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보지 않으면은 평가사도 문제가 생겨요. 그냥 보지도 않고 평가를 했냐 그런 민원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후배들한테 무슨 수가 있을까 평가를 봐라. 그러면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역계를 나눠서 거기에 이제 조합원 연락처 있을 거 아닙니까? 조합에서도 그렇고 평가사를 쭉 문자를 발송하고 평가 시험할 때는 이제 우리 구역 내에 플래카드를 몇 군데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몇 번지는 매들 때 보니까 반드시 집에 계셔서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고 안에 하나 쓰면 일정이 안 맞아서 안에 평가사가 별도로 이제 보충을 해주고 그래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신청을 안 한 청산자하고 조합원하고 이 평가 차이가 뭐냐면 조합원들은 공부상 평가예요. 면적을 토지는 토지대장의 면적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의 면적 이것만 평가해요. 이것만. 근데 청산자들은 그 당시 아는 청산자들은 온갖 지상물까지 평가해요. 이게 청산자 우리가 강제 수능하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상 없는 건물 차양이라든가 담장 나무까지 우리 조합원들이 왜 나무 평가 안 해줘 그러는데 그런 평가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거는 그러니까 얼마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청산자들은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정법에 다 지상물로 해서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거고. 그래서 추정 분담을 하다 이렇게 좀 됐는데 집중이 안 되시죠? 네. 되시나요? 네.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주면 이해가 조금만 주시고요. 지금까지 모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종전자산 가격평가, 평가사님이 하시는데요. 종전자산 가격평가가 왜 중요한지 들으셨어요? 종전자산 가격평가는 보수적으로 합니다. 높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조합 입장에서. 근데 종전자산 가격평가가 높아버리면 현금 청산 대신을 되거든요. 이보다 돈을 많이 빼줘야 돼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높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종전자산 평가는 절대 금액이 중요할까요? 상대 금액이 중요할까요? 절대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조합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평가사님들한테 우리 내 부동산 평가가 왜 10억이냐, 12억이냐 따질 수는 있는데 이 절대 금액까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랑 같은 옆집이 있는데 똑같아 물건이. 근데 옆집은 12억이야. 나는 10억이야. 이름은 따져야 돼요. 상대 가치가 돼요. 상대 가치. 그게 종전자산 가치평가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은 종전자산 가치평가의 절대 금액이 아니에요. 나랑 비슷한 물건이 비슷한 평가가 됐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나중에 비례율이라고 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이익을 나눠가는 상대적인 비율이 종전자산 가치평가로 결정이 됩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계속해서 우리 이제 현 단계가 조합 설립 총회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 우리 정비 법에도 일몰제라는 걸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비계 구역 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 총회를 못한다든가 추진위 승인부터 2년 이내에 조합 총회를 못한다든가 조합 설립부터 3년 이내에 사업체 인가 신청을 못한다든가 그런 일몰제를 아예 정비 구역 지정을 해제시켜요. 너무 지지부진하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해제를 시키라고.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지나갔고 이게 이제 해당이 되겠죠. 조합 설립부터 3년 이내에 사업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반드시 사업이에요. 사업.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진정한 우리 조합원과 분양 신청 안 한 청산자하고 갈 길이 이제 달라버려요. 거기서 이제 길이 이제 달라버립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조합에서는 이제 평가하고 분양 신청해서 관리처분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요. 관리처분 계획 수립이라는 뭐냐면 이제 각기 이제 사정에 따라서 이제 형편에 따라서 25평 지정하는 사람도 있고 34평 지정하는 사람도 있고 40평 지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분양 신청할 때 25평의 분양가를 제시하고 조합원가 분양 신청할 때 시공사가 이제 우리 서울시 조례에서 이제 사업체 인가 이전을 들어왔잖아요. 이제 우리 조합 만들고 조합 인가하면은 지금 현재 불러가는 조합들 보면은 사업시 이제 시공사 분양이 제일 첫째예요. 시공사 분양 분들이에요. 근데 시공사가 입찰을 할 때 예전에는 사업체 인가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 뽑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좀 앞으로 땡겨졌어. 땡겨지면 이제 시공사를 뽑으면 시공사들이 조합에서는 이제 시공사 뽑기에 있어 여러 가지 이제 마감제든 뭐든 이제 예가를 주기도 하는 게 있고 요즘에는 이제 잘 입찰을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사업체를 꺼립니다. 이제 예가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 선정이 그게 뭐냐 그러면은 가계. 원 계약은 언제 결정이 되냐면 관리처분 이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 뽑을 때하고 본계약할 때하고는 시일이 뭐 2년, 심지어는 뭐 3년 이렇게 늘어질 수 있어요.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계약할 때가 상당히 조합이 이제 그 어떤 전문성인 것 같아요.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시공사와 조합 간에 공사비 증액할 때 되게 많이 들어오죠. 처음에는 뭐 5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제 뭐 인건비, 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뭐 800을 달라, 900을 달라, 안 그러면 뭐 공사 못한다, 유치권 행사한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다소 안정화됐습니다. 안정화됐고 뭐 급작스럽게 하는 걸 겨루다 보니까 이제 안정화되기도 됐고
또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재가 많이 이제 꺾였거든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까 있던 처음에 시공사가 들어왔을 때 가계약, 그다음에 공계약, 공계 발첩이 직전한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총 원가가 이제 집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 여러분들 저하고 분양가예요. 그러다가 이제 착공 때까지 이 시공사에서 또 뭘 하냐 하면은 지들이 이제 공사비 물가 계산하는 게 있어요. 물가 계산하는 게 소비자 물가랄 것인지, 공사비 지수랄 것인지, 뭐 도면 물가 상승할 것인지, 그런 또 그것까지 뭐 얘기할 건 없고, 어쨌거나 이제 관리처분 대우를 수립을 하고 조합원들은 그래서 관리처분 총인을 하고 인가하고 이주하고 착공하고 일감장하고 그 단계를 거치고 청산자들이 이제 해결을 또 해야 되죠. 청산자들이 청산자들은 아까 이제 일자 협의 평가하고 청산자는 또 조합에서 평가서를 하나 하고 청산자들이 지금의 평가서를 하나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나 해서 세 사람이 나서 평가를 해요. 일자 평가하고 또 일자 평가에서 협의를 안 하면은 서울지방도시중에서 한 번 더. 그다음에 또 불복하면은 중앙도시중 행정소송까지 계속 사업은 진행하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부동산 경기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지금 공사비 오르다 보니까 지방에는 올 수도 돼요. 서울하고 지방하고 공사비가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똑같잖아, 인건비라고 자재비나. 결국 수도는 뭐냐면 일반 분양이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지방은 일반 분양가가 서울보다 크게 않기 때문에 충당이 안 되거든요. 이 부담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늘 지금 뭐 작년 약간 올 초반에 됐는데 벌써 지금 서울 시내 뭐라 하더라? LG가 아니고 신주가?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러거든. 아파트, 중고 아파트는 X고, 무조건 신축만 원한다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 뭐, 신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냥 신청하는 같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분담금 못들고 그냥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청산평가를 보게 가거든요. 청산평가를 봐요. 그냥 안 한 사람이거든요. 청산평가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중대청산평가 금액이 나오고 거기다 좀 더 얹혀줘요. 그거보다 더 떨어뜨리지 않은데 조금씩 얹혀줘. 10%, 15% 더 얹혀줘. 예를 들어 5억에 10%가 5천 올라가잖아요. 근데 시장에는 서울시내 여기 안에는 프리미엄이 25평 선배들이 막 5억, 7억 붙어 있어. 10%, 20% 올려봐야 중간평가 금액이 5천, 뒷거리가 7천 올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누구 예를 들어서 뭐 해가지고 돌리기도 해가지고 분양소 안 했어. 뭐 분양소는 다시 할 수 없냐? 응? 그런 얘기가 할 수 없냐? 할 수 없죠. 벌써 떠나버렸어. 가급적이면 이 조합원들이 서울 시내는 이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귀하고 아파트에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이라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제가 표현이 드리는 가능한 분양청해서 설사 나중에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부담스러워 못 떠나 나중에 팔면 돼요. 필요없죠. 팔면 돼. 그때 돈 버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분양청 안 해버리면은 끝이야. 끝이고 또 평가 금액에 내가 뭐 여기 나이도 져가지고 뭐 이제 어디 뭐 이사해서 뭐 이주하면은 살 집도 없는데 전세에 뭐 월세 100만 원 받고 있는데 무슨 재개발이나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좌표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가금액이 나오잖아요. 정전자 평가금액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7억이 평가금액이 나오면은 지금 최소한 50%는 조합원들이 내 돈 안 내고 50%는 무이자로 이주기를 줘요. 7억이 50%는
3억 5천을 주는 거예요. 3억 5천을. 3억 5천 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